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정약용, 이근호님입니다. 이 책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실천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의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혼돈의 시대, 그가 남긴 글은 등불이 되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 민족의 뿌리를 일으킨 사상이었다. 큰 기물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여러 번 견뎌야 하는 법이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큰 잘못 없이 종교 문제와 정치적 이유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하늘이 자신을 가로막는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18년 동안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 살아야 했고 5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오직 북과목, 그리고 한자로만 2,400여 권의 분량에 달하는 문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늘날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만한 의지와 끈기가 부족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오늘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철학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인간이 삶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책 속에서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옛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내 곁에서 조용히 조언해주는 선배의 말처럼 다가옵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힘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인생의 길목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무언가를 크게 이루고 싶으면서도 늘 제자리인 듯한 사람들, 열정은 있지만 쉽게 지쳐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힘있는 위로이자 따뜻한 자극이 되어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인생의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가득 차 있는 것은 공기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 움직일 힘을 지녔지만 스스로 접어 품고 있으니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속엔 바람이 잠들어 있다. 다산 정약용. 혼란한 시대, 정약용은 권력보다 원칙을 말했고 제도보다 사람을 보았다. 그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꿨고 그 꿈을 글로 남겼다. 이 책은 단지 고전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뼈를 깎는 성찰의 기록이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써내려간 그의 문장은 지금 이 시대의 질문에도 분명한 대답이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는 다산의 철학을 따라가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건네는 책이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은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다산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위선자라는 소리를 피하려 했다면 정주도 그 학문은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명예를 쫓는다는 비난을 두려워했다면 백의와 숙제도 그 절개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고든 채 한다는 말을 피하려 했다면 그만과 주운도 간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슬살이를 청렴하게 했던 것조차도 천박한 사람들은 다 명예를 노리는 짓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니 그들 때문에 도리어 악을 따라야 하겠는가. 다산, 정약용. 너에게는 세월을 주었고 너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였는데 그런데도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 없이 막연히 살아간다며 그 어찌 어둡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루 종일 부산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고작 먹을 것을 구하는 데에만 그친다며 일찍이 털끝만큼이라도 덕을 닦을 생각은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 비록 손발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애를 써도 그저 짐승이나 벌레와 다를 게 없구나. 이것은 군자라며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며 소인들은 그렇게 평생을 마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조차 하지 못한 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곤졸이고 주운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과 남을 탓하고 원망만 쏟아낸다면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흙덩이나 돌덩이처럼 멍청한 꼴이 되어 심지어 소인들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며 거렁뱅이에게조차 비웃음을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근본도 없이 주사위 놀이나 장기 같은 놀이와 술에 빠져 흥청망청 지내며 싸움질로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아첨하고 간사하고 음탕하고 탐욕스럽다며 그것은 돌덩이만도 못한 짓이요 도깨비나 요괴와 다를 바가 없는 짓이다. 그러니 이 말을 깊이 경계하고 스스로 깨달아 힘쓰며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길러야 하리라. 그리하면 선한 길로 자연스레 나아가게 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리고 나의 며느리들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도록 하라. 여유당전서 심은집중. 다산 정약용 1762년 1836년. 챕터 1. 왜 나를 바로 세우는 일 먼저여야 하는가. 다산 정약용.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안, 좋은 재능을 가졌다 한들 사람답지 못하면 세상은 그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존재일 뿐이다. 타고난 자질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직분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잊고 평생 먹고 사는 데에만 매달린다. 정약용의 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근본을 잊고 돈을 벌고 즐기는 데에만 몰두한 채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삶의 의미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박수받을 정도는 아니어도 지킬 건 지키며 살아야 한다.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찾기만 하다 보며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돌아오는 게 인생의 진리다. 당장은 이상하리만큼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난거름에 조급해하지 말고 잘됨에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적게 가지려면 인애를 가져야 한다. 인애란 타인을 나처럼 여기고 이기심을 넘어서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다. 그럼 인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효도와 공경은 인애의 근본이다. 부모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벗을 진심으로 대할 리 없다.
사람을 알려거든 먼저 그 가정에서 행실을 살펴보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적적한 선을 지키는 사람은 성품이 바르기에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것에 배려하고 마음씨를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사람다움을 풍기며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멋진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를 말하기 전에 눈앞의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모든 것에 순서가 있듯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생계에만 얽매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며 금전 문제로 다투는 것은 이러한 기본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의 행복만 중요시하고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욕심이 가득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존중하고 작은 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꼭 효도와 공경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식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욕하지 않기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가꾸다 보며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자신의 미래를 만들게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갈고 닦고 다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열매 같은 것이다. 살면서 당신이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그만큼 많이 배려했다는 뜻이고,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배려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뜻이고, 화가 많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쉽게 사람들에게 화를 잘 냈다는 뜻이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야 하고 의로운 기상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난다. 그렇다.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의 청결함이 드러나고,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고, 성격은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작은 습관과 태도 속에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숨기고 산들 내가 살아온 습관들은 몸과 얼굴에 다 보인다. 만약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사소한 것부터 사람답게 행동하는 법을 실천하자. 그러다 보면 나의 몸과 얼굴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공의 운은 불러오게 될 것이다. 좋은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야 하고, 의로운 기상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난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뜻이 아닌 걸까? 아니면 단지 과정 중의 고비일 뿐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분명 무언가를 시작하며 반드시 한두 번쯤은 꼬이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마주하기 마련이다. 근데 하늘의 뜻이 아니라며 쉽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는 힘들고 지칠 때다. 처음엔 자신있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안 좋은 일만 겹치며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뜻이 있는 길이라 해서
항상 순탄한 법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짜 뜻이 있는 길일수록 더 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여러 번 견뎌야 하는 법이다. 쉽게 만들어진 그릇은 쉽게 깨지는 법이다. 반면에 불과 망치를 견뎌낸 그릇은 단단하고 오래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 고비가 길어지며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된다. 하지만 그 시련은 곧 나를 단련하는 시간일 수 있다. 단지 결과가 늦게 오는 것일 뿐 결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했다. 요컨대 알아야 할 점은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시드는 것도 빠르다는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 때문에 높은 뜻까지 꺾여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지니고서 하늘과 땅이 눈안에 들고 우주가 손바닥 안에 있듯이 생각하고 있어야 옳다. 즉, 무언가를 빨리 얻으면 빨리 잃을 수도 있고 눈앞의 유리함이 오히려 오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시련이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 일이 정말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잠시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배는 결국 어느 항구에도 닿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련 앞에서 자주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로잡는 힘이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자. 그리고 명심하자.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의지라는 것을. 큰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여러 번 견뎌야 하는 법이다. 다산 정약용 인생명언. 성품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이 맑으면 성품도 맑고 탁하면 성품도 탁하다. 가득 차 있는 것은 공기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 움직일 힘을 지녔지만 스스로 접어 품고 있으니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속에 바람이 잠들어 있다. 받아들일 때는 비록 몸을 낮추고 구부리더라도 베풀 때는 바르고 곧게 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포용되는 존재이되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 1.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정약용은 경상도 포항 장기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을 유배지에서 가족과도 떨어져 고독 속에 살았다. 2. 불공평하다고 쉽게 말하지 마라. 정약용은 억울한 정치 탄핵으로 벼슬을 빼앗기고 차가운 섬처럼 고립된 강진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3.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세상을 준비했다. 4. 이해받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의 생각은 당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5. 지금의 외로움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정약용은 가장 외로운 시절에 자신을 단련했고 그 고독이 훗날 위대한 사상을 길러냈다. 6.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57세 이후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단순히 옛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이자 묵직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읽고 나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고 그 불씨가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이에요.